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자, 인공지능과 스마트카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의 발달에 힘입어서 최근에 핵심 부품인 반도체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황기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삼성전자도 좀 180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업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주식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또한 반도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에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시장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35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1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매출이 200조 원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8조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의 매출을 2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반도체 부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 4월 반도체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익들, 그리고 또한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PC의 저장 정치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랜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 3분기에 분기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도달했는데요. 근데 4분기에는 1조 6천억 정도의 30%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점유율, 그리고 점유율이 종합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현재 11.3%입니다. 인텔이 14.7%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들어봐서는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 장악을 하면서 올해는 10% 넘게 성장해서 사상으로 첫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성장 방향성이나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은 반도체 시장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반도체 시장이 올해만에도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17년 메모리 시장 규모를 한 10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이라고 한다면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D램 같은 경우는 PC나 아니면 이런 서버에서 저장 장치를 말을 하는 거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비메모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장들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시장이.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호황을 보여서 2021년까지 132조 원까지 성장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연평균 퍼센테이로 따지게 된다면 한 7.3%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제품 가격이 1.8%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하는 걸 감안한다면 2021년까지 10%가량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SK 같은 경우 D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74% 정도 되고요.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87% 정도까지 됩니다.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이 36% 정도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10.4%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906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과거 사례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에 1360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998년도 200에서 거의 6배 정도 뛰었던 거죠. 2014년하고 2013년, 14년 같은 경우는 20%의 높은 그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20% 이상 떨어졌다가 작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900포인트대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00이나 120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1, 2년 동안은 이런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보통의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IT 기기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 전방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장비주, 흔히 말하는 삼성이나 SK가 투자를 했을 때 그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건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을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비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 장비주 관련해서 조금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투자 규모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이제 보면 1단계 건설이 되는 평택 단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15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공장에 3D 랜드 전용 기지를 증설을 했는데요. 이때 규모가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오산이나 이런 기흥이나 이런 동탄 지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제2의 반도체 호황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공장이 끝나고 2공장, 3공장까지 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인프라 투자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수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캐시카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2, 3년 동안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보통 10년 정도를 주기로 잡았을 때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초기를 조금 넘어서는 단계다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동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요. 이에 관련된 단기적으로 본다면 1, 2년 동안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 환경 전망해봤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슈 분석 Y시간 오늘도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면밀하게 체크해보면서 여러분만의 성공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몇 가지 빅피겨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유로가 1달러라는 유로 달러 페리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당 7위안, 세 번째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이 세 가지가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시시각각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좀 살펴보면서 지표 확인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슬랭커가 그 점을 잘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죠. 10년 들어서 더욱더 그 힘을 내고 있는 모습. 어제는 약간 쉬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활기차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악재까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하야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강세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